안녕하세요. 당신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로 검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걸릴 확률도 낮고, 자존감이 높으면 이제 결혼하거나 연애를 할 때 더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더 성과가 날 수 있다. 거의 뭐 치트키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이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핵심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실제로 어떤 효과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만 해도 뭐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 자존감이란 말이 널리 쓰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막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법 이런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오히려 자기 비판이 강해져서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조언도 있고, 그리고 저거는 저 사람한테만 좀 적용이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자존감이 뭔지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그리고 제가 상담에서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영상만 보시고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은 나중에 뭐 자존감에 대한 다른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저게 그 맥락에서 하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시죠? 그러면 자존감 높이는 6가지 진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자존감이란 게 뭔지부터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크게 2가지 파트로, 2가지 하위 요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존중이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존중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존중이란 거는 내가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주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론적인 개념인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깽판을 쳐서 나를 덜 사랑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Just be there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이나 내가 뭘 하는가,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받는 사랑, 거기 있으면 축복인 거고 거기 없으면 뭐 불행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기 존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말고, 내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뭐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기 존중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어떤 거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이걸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이라는 건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공부뿐만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과제들이든 뭐 어떤 과제들이든 우리 삶에 뭐 수많은 과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렇게 믿는 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믿고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고, 그걸 못 믿으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2번째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점, 그리고 내가 삶을 잘 살아갈 능력이 있다, 내 삶을 잘 꾸려나갈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뭐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 존재 자체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갈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참 든든하죠. 뭐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뭐 돈이 없고 뭐 인맥이 없고, 뭐 돈 없고 인맥 없으면 이것을 좀 미쳐라 막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데, 어쨌든 돈도 없고 인맥이 없어도 이 자존감이 있으면 든든하게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삶에서 더 성과를 내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거 얘기를 드렸죠.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 자존감이란 게 어른이 돼서도 잘 가지고 있게 되죠. 어린 시절에 아이를 양육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없는 환경의 가정을 통계를 내보면 한 6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뭐 중독에 빠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권위적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중 폭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 말고 다른 돌봐야 되는 뭐 장애 형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이 한 뭐 60에서 7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가정 있잖아요. 엄마가 정말 따뜻하게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화목한 가정 있잖아요. 그런 스탠다드한 가정, 그런 가정은 뭐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뭐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 존중도 없고 자기 효능감도 없어,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인생은 망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그 6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마음 챙김이라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 의식을 하는 거.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깨어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있잖아요. 발 끝에 엄지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엄지발가락을 평소에는 의식을 안 하고 살죠. 그냥 엄지발가락이 있나 보다 하고 살고, 얘가 뭐 다치거나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엄지발가락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엄지발가락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지발가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냥 뭐 1인칭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챙김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전에 연예인 조세호 씨가 처음에 좀 인지도를 얻게 된 게 그 프로 불참러잖아요. 프로 불참러. 너 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큐가 있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현재에 존재하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 현재에 머무르면서 내 몸을 관찰하고 나를 느껴보는 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의력을 현재에 두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주의력을 과거에 두거나 미래에 두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미래에 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저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죠.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뭐 해야겠다, 뭐 이런 거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경계도 불균형을 만들어내게 돼서 정신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현재에 머무르고 마음 챙김을 하고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거. 내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막 어딘가 뭐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닌 막 주변에 막 신경이 항상 쓰여 있어. 그러면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와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 챙김을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수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거는 그냥 지금 나라는 거,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 생각해보면 이 피부로 경계 지워진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존재를 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심리학적인 개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는 개념 시간적으로는 나의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거, 나의 상처, 내가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죠. 지나온 시간들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는. 근데 그것도 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개념적으로 이 시간의 과거도 나의 개념에 포함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까지도 심리학적인 개념에서는 나의 어떤 그 큰 바운더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넣을 때 기쁘잖아요. 기뻐요. 왜 기뻐요? 그 이유가 없어요. 손흥민이 골 넣는다고 해서 본인 뭐 주급은 높아지고 몸값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한테 뭐 10원 한 장이라도 떨어집니까? 근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메시가 넣었을 때도 되게 멋있고 좋긴 한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기쁜 이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나라, 그리고 뭐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이건 내 거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수용한다라는 말이 조금 개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고 좋아하잖아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몸매가 내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속물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봅니까? 외면을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성격이 맞는 것도 하나의 특성일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지만 한 뭐 3, 4년 지나면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 그렇게 막 처음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느꼈던 그 매력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의 추억,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지속하게 해주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예뻐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매력이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수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뭐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 못하든지 그냥 이건 나니까 좋아 라는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자기 수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뭐 어릴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아서 내가 지금의 모습인데 그게 왜 내 책임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못과 책임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을 수가 있죠. 난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차가 박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단지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수리비를 청구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내 차를 고치는 거,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 경험들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뭔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하시고 요거를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너무 다른 사람한테 노라고 말 못하고 부탁 다 들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동반 의존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좀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도 돈이 없고 애들이 막 굶고 있는데 나가서 막 돈을 사람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는데 누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줘가지고 거기 다 가가지고 막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상가집까지 가가지고 뭘 도와주고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가족 구성원이라면 얼마나 이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사람의 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리더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주느라 나를 돌볼 시간을 없어. 그럼 얼마나 그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챙기고 내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한테는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부탁을 할 때는 거절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랑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불일치할 때 뭐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불일치하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착한 사람으로만 사는 걸로는 이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상담에서 그런 것들 연습하죠. 자기 주장 훈련.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밖에 서 있는 호인인데 집에서 가족들을 못 챙기는 아버지처럼 왜 도대체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 5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제목이에요. 그 김수영 작가님이가 그 유명한 분의 책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고 다운되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힘이 빠지고 삶을 에너지 있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 내가 이곳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목적지를 찍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물론 이제 삶의 그 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막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 중독자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싶다, 어떤 모습의 삶을 떠올리니까 내 가슴이 되게 뛴다, 뭔가 울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정해보고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자아통합적인 삶을 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자아통합적인 삶이 도대체 뭐냐면, 내 행동이랑 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이나 가치관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자신을 배신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누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꼬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되게 높은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근데도 이 자아통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내 기준이 아닌 삶을 사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나한테 뭔가 요구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인생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막 열심히 살긴 하지만 결국에는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치, 내가 원하는 삶이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의 방법들이 어떤 당장 뭐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 좀 떠올리시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였죠? 내가 현재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마음 챙김을 하면서 살아간다. 두 번째, 자기 수용,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나니까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 세 번째는 자기 책임,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 책임이다. 비록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자기 주장,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막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경계를 잘 지키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다섯 번째 뭐였죠? 목표를 설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멈추지 마. 다시 컴퓨터 써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아 통합적인 삶을 산다. 내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정말 마음이 단단하고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